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사회적 금융에 대해 설명할 오민정이라고 합니다. 아주 간략히 사회적 금융에 대해 설명해 드리자면 사회적 금융은 재화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고용과 투자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1997년 금융위기 이후 대한민국의 금융 시스템은 담보 우선과 단기 이익을 추구하는 위험 기피적 금융으로 변하고 투기적 금융 기능의 발달로 취약계층의 금융 소외 현상이 심화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사회적 금융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제가 발표할 주제는 한국의 사회적 금융 및 사회적 금융의 미래성입니다. 사회적 금융이란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창출을 동시에 지향하면서 시민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후원하는 착한 금융을 의미합니다. 또한 공공이익을 위해 자본을 투자 및 대출하여 사회적 문제를 보다 혁신적이게 발전시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단기적 재무 효과를 기대하는 기존의 기부와 후원과는 차별됩니다. 사회적 금융은 주는 복지와 투자 복지를 함께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투자적 복지 금융을 통한 사회 투자를 실현합니다. 또한 정부 재정에 의존하지 않으며 사회 안전망과 서민 금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금융은 본래 저축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최하 소득 계층에게 저축을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기도 합니다. 그럼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순조로운 소비를 가능하게 만들며 충격으로부터의 보호 등 소득계층의 삶을 개선시키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사업의 스펙트럼이 있는 것처럼 금융에도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금융의 경우에는 왼쪽을 소셜이나 임팩트 영향 미션이라고 하고 오른쪽을 영리성이랑 수익성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책임 투자라고 합니다. 그래프에서 가장 왼쪽에는 기부 기여금이 있는데 이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기부하는 단순 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한 단계 오른쪽에 있는 것이 기부를 하고 돌려받는 것인데 기부 활동에서 나온 수익의 일부분을 받을 수도 있고 상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세 번째는 임팩트 인베스트먼트, 즉 영향 투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모델은 마이크로 파이낸스와 임팩트 인베스트먼트인데 이들은 순수 기부와 이익 창출을 혼합한 하이브리드 모델 특징을 가지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현대적 의미의 사회적 금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네 가지 정도로 유형할 수가 있는데요. 금융 소외 계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활동하는 마이크로 파이낸스 기관, 사회 환경적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사업에 주로 투자하는 윤리은행,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지역 밀착형 풀뿌리 금융기관, 그리고 협동조합의 산파 역할을 하고 있는 신용협동조합 등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마이크로 파이낸스는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한 사회적 금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파이낸스는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소액 금융 서비스로 예금, 송금, 보험 등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 대출 이자보다는 낮은 이자를 받으며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강제로 회수할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마이크로 파이낸스는 신용도가 낮은 저소득층에게 무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위험하다는 통념을 깨고 평균 90%가 넘는 높은 회수율을 보임으로써 자체 수입만으로도 지속 가능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중간 영역에 위치하고 있는 또 다른 모델은 영향 투자, 즉 임팩트 인베스트먼트로서 사회 문제 해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기업을 찾아서 투자하는 이른바 착한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사회적 기업 대부분이 국가 예산에 의존한 공적 지원을 받고 있어 지속적으로는 성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에 알맞는 다양한 대안의 공급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이런 시스템인 영향 투자를 통해서 다양한 자금을 조달받을 경우 사회적 기업의 생존력, 영향력, 그리고 성장 가능성이 증가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회적 기업이 영향 투자를 통해서 역량이 높아지면 서비스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2012년에 나온 수치를 볼 때 현재 전 세계 영향 투자 펀드의 규모는 400억 달러, 하나로는 45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내 사회적 금융 현황에 대해 간략히 얘기하자면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드러난 거대 금융 자본의 부도덕성을 통해 자기만을 생각하는 은행이 아니라 사람과 사회를 먼저 생각하는 은행의 필요성이 대두하게 됐습니다. 즉, 나 혼자 잘 사는 무한 경제 시스템이 아닌 모두가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 모델을 구축하고 수익 중시 경영이 초래한 금융 소외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새로운 금융 시스템인 사회적 금융 시스템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런 사회적 금융은 일반적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사회 문제 영역과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자금 지원을 커버한다는 의미로 기존 금융과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체에 있어서는 일반 상업금융기관에 비해 규모가 작은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모습들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사회적 금융의 태동기를 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에서는 절대 빈곤 계층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과 동시에 경기 침체 여파로 대량의 실업이 발생하고
자영업자가 대거 몰락하는 등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한국 사회의 빈곤 문제를 해소하고자 2000년대에 들어서는 신나는 조합, 사회연대은행 등 비정부 단체가 빈곤계층을 대상으로 소액의 무담보 창업자금을 지원해주는 마이크로 크레딧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비정부 단체들은 창업 지원을 위해 대기업 및 정부 등으로 기금을 조성받았으며 창업자들에 대한 판매 및 기술 지원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자들로부터 평균적으로 97%에 달하는 상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내 사회적 금융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국내적으로 사회적 금융 및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이 투자자들이 원하는 만큼의 수익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정부는 사회 투자 시장을 키우겠다는 의지의 부족과 개인이나 기업이 사회 발전을 위해 돈을 기부하는 분야도 빈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금융의 가장 큰 장점인 자금 지원과 같이 따라오는 금융 서비스가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같이 협력되면 더욱더 많은 가치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 외에도 법 제도적 기반이 미약하고 사회적 금융을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고 획일적인 복지 사업으로 민간의 전문성이나 창의력이 육성되지 못하고 있고 사회적 금융에 대한 인식이 미미합니다. 현재 사회적 금융의 태동기인 지금 우리 사회에서 참고할 만한 해외의 다양한 사례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시민 섹터를 지원하는 마을 금고인 이탈리아의 방카 에티카, 엄격한 대출 심사를 통해 윤리적 투자를 실천하는 독일의 GLS 은행, 무이자 예금, 무이자 대출의 호혜 금융을 실현하는 스웨덴의 JK 협동조합은행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돕는 캐나다의 벤시티 은행 등이 있습니다. 여러 해외 사례들 중 하나인 키바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소액 대출 기업으로서 가난한 사업자들을 도와주고 있는 금융기관입니다. 투자자들이 키바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자신이 투자하고 싶은 사업이나 사람을 골라 투자할 수 있고 사업가는 그 돈을 받아서 자신의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2005년 설립 이래 키바의 온라인 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은 엄청난 성과를 이루게 됩니다. 지금까지 약 84만 명의 사람들이 대출자들에게 도움을 주었고 약 3억 6천 달러, 하나로는 약 4천억 원의 대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중 가장 놀라운 것은 빈곤층 저신용자들에게 빌려준 대출금의 상환율이 거의 99%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는 일본 금융기관의 상환율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수치와 통계가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소액을 빌려주게 됨으로써 돈을 돌려받는 것보다는 대출자가 삶을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자들은 재정적 지원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커뮤니티의 정서적 지원을 함께받기에 원금에 대한 상환 의지가 높아지고 이는 대출금 상환으로 연결됩니다. 이러한 성과는 더 많은 투자자들을 대출에 참여하게 유도하여 다른 대출 신청자들을 위한 자금 마련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인 어큐면은 제클린 노보그라츠가 만든 미국의 비영리 기구로서 자선기금을 모아서 빈곤 퇴치를 위해 쓰는 사회적 기업가들에게 투자하고 경영을 돕고 있습니다. 어큐면은 빈곤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장지향적인 접근법을 활용하여 자선이 아닌 사업의 형식을 빌렸습니다. 어큐면의 투자 모델은 자선기부금을 모아서 대출 및 주식 투자를 생성합니다. 그 후 사회적 임팩트를 창출하는 기업들을 분석한 뒤에 사회에 가장 큰 임팩트를 미칠 만한 기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하는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키원의 운영 실적은 분기별 재정 보고서가 아니라 세상에 미친 영향력의 정도에 의해 평가되는데 지금까지 8,300만 달러가 획기적인 혁신에 투자되었고 5만 8천 개의 경제에 도움되는 직업이 창출 및 지원되었습니다. 이 잣대로 보자면 이들의 투자가 만들어낸 이득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정부는 국내 소셜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육성법을 만들어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방식을 지난 6년간 펼쳐왔는데 이런 정부의 육성법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정부가 지원을 하지 않거나 일정 정도 제공 후에 지원을 중단함에 따라 자본적으로 튼튼하지 않은 소셜 비즈니스 사업자들은 초기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지원 제도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 지원과 함께 따라오는 금융 서비스라는 문화를 형성하는 것, 꾸준한 정부 지원을 통한 인프라 구축하는 것, 사회적 금융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대중적 인식이 개선되는 것, 그리고 교육을 통한 투자에 대한 퍼스펙티브의 변화 등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의 공적 기능이 사라지고 부패와 비리로 점철된 금융상호들이 연일 신문지상을 장식하고 있는 요즘 지금이야말로 국민의 행복과 건강한 사회 및 국가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착한 금융을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수익 창출보다는 사회적 편익을 더 중시하고 경제 활관으로서 소외된 대상 없이 모두에게 골고루 피해를 공급할 수 있는 진짜 금융을 말입니다. 여기까지 소개를 마치며 소셜 파이낸스 안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호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이시며 NC스콤 대표이사이신 양용희 교수님, 전 한겨레 경제연구소 소장이었던 이원재 경제평론가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매 나눔재단 사회적 경제지원팀 가장이신 박정현 과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